보이네요. 네, 네. 어린 학생도 있고요. 네. 각계각층의 네. 남녀노소 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제는 저희가 시간이 좀 제약이 있어서 3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소통이 원활할 것 같아서요. 3가지 섹션이 있으니까 관심 가는 섹션에 발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가 취업, 주거, 육아가 되겠고요. 2번째가 행정, 혁신, 경제, 지역. 그리고 3번째가 문화, 교통, 안전 분야입니다. 어느 하나 소홀히 할 게 없겠죠. 그렇죠. 예, 네.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시간 관계상 저희가 섹션별 이야기를 다 듣고 지사님께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네, 네, 괜찮으시겠죠? 네, 네. 예. 그러면 첫 번째 섹션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취업, 주거, 육아입니다. 예. 벌써 할 말씀 많으시죠? 예. 저희가 댓글을 받아봤을 때도 취업 일자리에 관한 질문들이 관심이 엄청 뜨거웠습니다. 우선 패널 분들 중에서 또 댓글도 달아주셨고 하니까요. 일자리와 미래 기회에 대해서 먼저 도지사님께 질문하고 싶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면 스타트를 끊어주셔야 됩니다. 저기 두 분들이 앞에 네. 앉은 여성분께 예. 먼저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고 있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고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김한솔이라고 합니다. 최근 AI와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맞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작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 문턱이 여전히 좀 높게 느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청년들에게 단순한 취업 정보 제공을 넘어서 AI, 반도체와 같은 미래 산업으로 이어지는 기회의 사다리를 혹시 어떻게 좀 이끌어 주실 계획이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는 호황인데, 예. 네. 또 반대에 또 그림자가 있지요. 네. 네. 그런 부분들. 네. 또 취업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예, 열심히 메모하고 계신데 네. 잠시 후에 좀 들어보고요. 주거 분야 질문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가 우리 청년들에게는 취업 일자리 다음으로 이어지는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결혼 또 보금자리가 있어야 할 텐데요. 혹시 결혼을 앞두고 주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현실의 벽 앞에 다 결혼 앞두셨나요? 이쪽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청년분들이 많이 오셔서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 활성화 청년의 삶을 고민하는 기업 주식회사 인피로트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주 일요일에 예식을 앞두고 있는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결혼 축하드립니다. 네. 예비 신부입니다. 주택 마련 이슈로 청년들이 이제 혼인 신고를 미루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 때 주택 마련을 했더라도 이제 육아 문제로 이제 주거를 옮겨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청년들을 위해 이제 도지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정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거 때문에 혼인 신고도 미루는 네.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 결혼 앞두고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3번째로 이제 육아 이야기 해볼 텐데 육아 할 말씀 많으시죠? 매일매일 시간과 전쟁을 벌이고 계신 우리 워킹맘, 워킹 데디분들 많으신데요. 이번에 역시 바쁘셔서 여기에는 못 나오시고 영상으로 좀 또 질문을 남겨주신 그래요? 분이 계시거든요. 네. 영상으로 한번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파주에서 8살과 6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데디 조재훈입니다. 신도시라서 공원과 도서관 등 아이를 키우기 좋은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육아에서 교육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되니 무엇을 시켜야 할지보다 어떤 가치관으로 아이를 키워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집니다. 유튜브와 SNS에서는 수많은 정보가 있지만 부모로서 확신을 얻기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빠들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을 나누며 함께 배우는 커뮤니티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께서는 특히 아빠들이 육아와 교육 참여를 높이고 서로 연대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 생각이신가요? 그렇죠. 아빠는 처음이라 예, 아빠들끼리 좀 정보도 교환하고 연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또 네, 질문 네, 주셨어요. 네, 네. 어깨가 무거우십니다. 지사님 네. 답변을 하나하나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취업, 주거, 육아에 대한 네. 답변 듣겠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가장 사실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온 과제입니다.
우리 질문처럼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좋은데, 근데 나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지?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바로 그렇게 정책을 발굴하고 연결하는 것이 또 국가와 또 지방 행정을 하는 우리 경기도의 책무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제인가요? 대통령께서 이제 국가 3대 프로젝트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경기도는 삼성이나 SK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이미 있는데요. 또 용인에 산단을 지금 이미 진행을 하고 있죠. 이것이 한 12년 내지 7년씩 각각 앞당겨질 것이다. 이렇게 기업 측에서도 희망을 하고 있고 또 정부도 그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기업이 앞당겨서 팹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그 기반 인프라 조정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바로 오늘 제가 곧 이 취임식을 마치고 오후에 점검해야 될 1호 과제가 그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호 과제라고 합니다. 네, 네. 그것이 되어야지만 우리 청년이 질문해 주신 것처럼 청년 일자리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반도체가 빠르게 추진이 된다면 팹이 한 2030년이면 3기 정도의 네. 팹이 완성되고 가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한 기의 팹에 한 7,000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3기 팹이면 한 2만 명 조금 더 넘겠죠. 네. 그런데 그중에 한 3분의 2는 한 13,4천 정도는 우리 경기도가 정말 인재가 풍부합니다. 경기도에 반도체 학과도 있고 졸업생들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졸업하고 또 이미 공부하신 분들도 취업 전선에 뛰어들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또 비록 전공은 달라도 타 전공자도 이 반도체 기회에 나도 좀 일자리를 가지고 싶다라고 전환을 생각해 보는 그런 분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최소한 13,4천 정도의 일자리는 제공하기 위해서 앞으로 경기도가 행정적, 재정적 여건을 마련해 나갈 생각이니까요. 희망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가져주실 네. 거죠? 예. 네. 그다음에 결혼을 앞두셨다. 결혼을 네. 앞두신 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가장 가슴 두근거리고 또 아름다운 그런 청춘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우울한 것이 이제 주거 문제이죠. 제가 이 인수 과정의 마지막 현장 방문은 바로 청년 주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행복주택을 직접 방문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주거 공급도 부족하고요. 심지어 뭐 제가 최근에 파악하기로는 성남의 하대원동의 청년 주거의 이 청약률이 몇 대 몇인지 아세요? 몇 대 1? 10대 1 정도 되나요? 11배, 110대 1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 크기가 사이즈가 5.4 제곱미터예요. 오, 5.4 평방미터. 5.4평. 5.4. 5.4평 크지 않은 평순. 아니구나. 그러니까 5.4 제곱미터. 5.4 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2평? 54제곱미터. 네네. 54 54도 제곱미터. 아니에요. 그러니까 8평이 54제곱미터. 한 여섯 평이 채 안 되는 6평이 채 그러니까 아무튼 5.4 작은 평 평수. 몇 평일까요? 퀴즈가 됐는데요. 이게 평수와 네, 이 제곱미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네네. 5.4평. 5.4평. 네, 5.4평이었습니다. 네. 네. 그렇죠. 5.4평. 근데 제가 방문한 행복주택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양호한 10평 남짓 됐어요. 그런데 거기도 이제 수납 공간이 정말 부족하고요. 또 10년 전에 지었기 때문에
에어컨이 없어서 이 기후 위기에 적응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일단 청년들의 대체적인 불만은 경쟁률이 너무 높고 또 이 협소하다라는 불만도 있고요. 또 공간 배치가 청년들이 원하는 쪽이 아니에요. 원룸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 음식 냄새가 옷에 배인다든지, 네, 그래서 쾌적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모든 것을 참고 어떤 뭐 극한 체험을 우리가 시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청년 시기는 꿈을 꿀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꿈이 자꾸 현실이 되는 만족을 느껴야지만 그 네네. 다음 단계로 준비가 되고 도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로는 규정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네, 경기도 재원만으로 안 되니까 주택도시기금 이런 걸 같이 활용하려면 거기 규정에 맞춰줘야 되니까 이제 좁을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좀 청년 주거만의 그 특색을 살려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청년 커뮤니티나 또는 자기 스스로 원하는 공간 디자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청년에게 설계 단계에서부터 의견을 내고 반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기회를 드리고 정말 소통이 중요하겠죠. 네, 네. 청년이 원하는 정도의 공간, 또 청년이 원하는 디자인을 결합할 수 있는 그런 공급 정책을 펼치고 싶고요. 그래서 청년 주택은 우리 경기도에서만큼은 청년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너무 극한의 좁은 공간에 참아라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꿈을 꾸어라 하는 공간으로 좀 방향 전환을 하려고 하고요. 또 공급 물량도 제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는 한 1만 호 정도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꿈꾸어도 좋습니다. 네.